저는 지방 투자하는데 들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좀 제가 조금 이론적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지방 발품을 팔 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첫 번째가 일단 숙소가 되겠죠. 저도 뭐 그 전에도 지방 발품을 다닐 때 숙소를 당연히 잡았죠. 근데 그때는 뭐 하루 이틀 이 정도였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그렇고 뭐 제주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에도 있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막 호텔에서 막 으리으리하게 그거를 막 그렇게 한 달씩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 발품을 다닐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를 사실 제가 국내에서는 활용을 해본 적이 없고 해외 갈 때 좀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유용해요. 일단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검색이 잘 되고, 네. 그리고 앱으로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촉박하게 했을 경우에도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있을 수 있다. 네. 호텔 뭐 이런 데, 특히 이제 모텔 같은 데 가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느낌상.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어쨌거나 이제 그 주거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모텔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활하는 느낌이 나요. 특히 더 제가 많이 활용했던 부분은 에어비앤비는 결국 누가 호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스트한테 현지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갖가지 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곳, 네,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은 정말 저렴하고 그리고 그 호스트 하시는 분들이 친절해요. 제가 부산 에어비앤비가 왜 이렇게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할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에어비앤비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에어비앤비가 많이 없거나 호스트가 되게 불친절한 네, 그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의 특징을 보면 관광지가 아니고 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가 좋다라는 게 이제 딱 머릿속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는 거 그리고 이동하는 거 요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버리면 사실 뭐 지방이라고 해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발품을 파는 거예요. 네, 제가 지방 발품을 갈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거기가 항상 우수한 입지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여기가 거래가 왜 많이 됐는지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여기가 신규 물량이 많아서 신규 입주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래량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래량이 큰 의미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 타이밍에 거기가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래된 곳인데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을 갈 때는 신규 입주 단지가 아닌데 거래량이 많은 곳을 가장 먼저 가요. 그래서 그곳이 왜 거래량이 많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항상 맞진 않아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지방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일단 투자자가 많은 경우. 투자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거든요. 실수요자가 많은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아요. 근데 투자자가 많은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해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수요가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자들이 많은 곳이 더 유리해요. 그래야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또 투자자들이 많은 단지에 가면 여긴 투자자가 많네 이게 아니라 투자자가 많이 왔구나. 그러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의미구나. 그럼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도 원체 많이 찾는 단지라고 하면 내가 살 때도 편하고 팔 때도 편해요. 살 때는 왜 편하냐? 투자자들은요, 실수요랑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자기가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싸게 던져요. 왜냐면 자기가 다른 데 돌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시세 차익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있을 때 그냥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매수자가 있어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방 투자를 갈 때 특히 거래량을 많이 보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단지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방 투자할 때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부동산에 가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투자금이 얼마가 있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투자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는 이만큼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투자금은 이 입지와 이 물건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저는 확고하게 저만의 어떤 투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이제 2건을 엑시트를 했잖아요. 원주도 팔아보고 이제 속초도 팔아봤는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원주는 사실은 투자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요.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이제 올랐을 땐 더 많이 올랐었어요. 훨씬 더 많이. 네. 근데 제가 그게 2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못 팔았거든요. 결국 지금 2년을 되돌아 놓고 봤을 때 투자 수익률로 본다라고 하면 속초 쪽이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투자 금액 자체가 적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매수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그거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그 개수를 늘리는 게 낫지 무거운 거 하나를 투자를 해서 한 번에 굴리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본인만의 어떤 투자 금액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가이드라인이에요. 저는 지방 투자하는데 5천 이상은 들이지 않는다. 투자자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저의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더 서울과 가까운 쪽으로 간다. 네. 지방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찾기 위한 거지. 뭐 서울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 있잖아요. 뭐 5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 그런 금액들은 굳이 지방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이 자기의 연고지다. 그러면은 거기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가 만약에 아쉽게도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여기 오를 건 분명해. 당연히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지방 투자를 하면서
뭐 깨달은 네,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바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팁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발품 파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